사건의 지평선을 넘게 되면 블랙홀의 중심, 특이점을 향해 끝없이 떨어지게 됩니다. 빛마저도 이 구멍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끝없는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블랙홀 내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. 블랙홀 내부의 정보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죠. 그렇다면 이 구멍에 카메라를 넣어보면 어떨까요? 긴 줄 끝에 카메라를 매달아 다시 꺼내면 이 카메라를 통해 블랙홀 내부를 직접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불가능합니다. 위에서는 블랙홀을 구덩이에 비유했지만 블랙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구덩이와는 다르기 때문이죠. 블랙홀의 특이점은 시공간 그 자체가 움직이는 시공간의 목구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구덩이에서 떨어지고 있는 물체와는 달리 특이점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자신이 낙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죠. 그리고 특이점 밖에서도 이 물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 시계를 특이점을 향해 던졌다고 가정해보면 이 시계의 움직임은 사건의 지평선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느려지다가 특이점에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움직임이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되죠. 하지만 이는 그저 우리의 입장일 뿐 시계의 움직임이 멈췄다고 해서 시계의 낙하까지 멈췄다는 건 아닙니다. 이는 시계의 낙하가 시계 그 자체의 움직임이 아니라 시공간 그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.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 끝부분, 즉 시계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마지막 경계에서 출발한 빛만이 우리에게 닿기 때문에 시계가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. 시계의 입장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므로 시계는 자신이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. 그렇다면 줄에 매달린 카메라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? 먼저 블랙홀의 특이점을 그 자체로 보지 말고 일종의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해보죠. 단순하게 줄을 매단 카메라를 엘리베이터에 태운 뒤에 끝없이 지하를 향해 이 엘리베이터를 움직여 보는 겁니다. 이제 뭔가 감이 오죠? 이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시점부터 우리가 잡고 있는 줄은 점점 지하를 향해 내려가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줄을 단단하게 잡고 있다면 이 줄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스파게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. 블랙홀의 특이점에 가까운 부분과 상대적으로 특이점에서 먼 부분이 받는 중력 차이로 인해 생기는 힘, 즉 블랙홀의 강한 조종력에 의해 생기게 되는 현상이죠. 이 과정에서 마치 물질이 오동통한 면발처럼 쭉 늘어나게 되어 국수 효과 또는 스파게티화라고 불립니다. 그래서 질량이 작아 크기가 작은 항성질량 블랙홀은 특이점과 사건의 지평선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큰 조종력을 가지게 되고요. 반대로 질량이 무거워 크기가 거대한 초대질량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과 특이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 상대적으로 약한 조성력을 가지게 되죠. 어쨌든 이 현상으로 줄은 원자 단위까지 늘어나 결국 끊어져 버리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카메라는 특이점에 빠져 예전 모습 그대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죠. 참고로 이 부분도 호킹 복사 이론이 맞다면 블랙홀이 흡수한 물질들을 빛의 형태로 배출한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 카메라 역시 빛의 형태로, 즉 호킹 복사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카메라의 정보는 사건의 지평선 아래에 저장되므로 빛의 형태로 나온 카메라를 다시 조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에 찍힌 사진이나 카메라는 예전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죠. 단순하게 고추 바사삭을 먹었는데 뿌링클 맛이 나는 행복하지만은 않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. 반대로 우리가 줄을 잡고 있는 힘이 약하다면 이 줄은 우리를 끌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우리도 카메라를 따라 특이점을 향해 떨어지게 될 겁니다. 카메라와 같이 온전한 상태로 특이점을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거죠. 물론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블랙홀의 특이점으로 빠질 때 카메라가 가지는 경로는 원입니다. 똑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선을 그리며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일이 일어나겠지만 단순하게 보자면 줄이 블랙홀을 감싸고 도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질량이 작은 항성 블랙홀에 카메라를 넣게 되었을 땐 줄이 받는 조종력이 크기 때문에 줄이 쉽게 끊어지게 되고요. 질량이 큰 거대한 블랙홀에 카메라를 넣으면 줄이 말도 안 되게 길어지며 블랙홀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. 정리해보자면 카메라에 줄을 매달아
블랙홀의 특이점에 카메라를 넣게 되면 줄이 끊어져 카메라를 잃게 되거나 줄과 카메라, 우리가 블랙홀의 특이점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카메라를 이용해도 블랙홀의 특이점을 관찰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끝내기에는 조금 아쉽죠? 만약 우리가 특이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특이점의 표면을 카메라로 탁 찍고 돌아온다면 어떨까요? 이 경우 블랙홀의 특이점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사실 답은 벌써 앞에 나와 있죠. 블랙홀의 특이점, 즉 블랙홀의 내부를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는 블랙홀의 내부와 외부가 서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 본다는 건 그 물체에서 나온 빛을 보는 겁니다. 이로 인해 특이점 내부에 갇힌 빛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건 특이점 밖에 있는 우리가 이 검은 구멍 내부의 정보를 절대 볼 수 없다는 걸 의미하죠. 따라서 카메라를 이용해 블랙홀 내부를 관측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블랙홀 내부로 카메라를 넣는 일은 마치 우리 내부에 있는 의심과 불안을 보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. 이 검은 구멍과 마주하는 순간 이 구멍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. 하지만 현실과는 달리 우리는 언제든 이 구멍을 빠져나올 수 있죠. 그러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의심과 불안을 받다면 천천히 일어나 다시 한번 왔던 길을 따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?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. 윤맨.